이 국민연금 제도라는 건 어느 나라나 있는 국가 사회 보장 제도의 기둥 중에 하나예요. 국민연금 기금이 없다고 해서 기금 없으면은 마치 제도 망한다고 하고 기금을 더 쌓아야 돼요라고 하면서 국가가 이렇게 일종의 그 국민들 가입자들에게 책임을 자꾸 넘길까에 대한 부분이 이제 저희의 큰 퀘션이었죠. 이제 공무원 연금 개혁 하시다가 뭐 유 기자님이랑 김은찬 교수님 만나시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고 그때부터 좀 친해지신 걸로 알고 있는데 4.16 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이제 의기투합하시고 책도 내고 하고 있는데 회사 다니시면서 뭐 불편하거나 불리하거나 뭐 이런 걸로 불이익을 얻으시거나 뭐 혹시 그런 거는 있으신지 아니면은 뭐 내고 좀 뭐 좋아졌는지 뭐 이런 게 궁금해가지고. 제가 지금 상근전문위원회가 이제 지금 2번째 사이클이거든요. 그리고 올해가 지금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해고 이제 저희는 연임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요거까지가 제 임기가 이제 마지막이니까요. 요거 임기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아, 그렇군요. 그때 되면 이제 임금 님기는 당나귀기. 아, 임금 님기는 당나귀기 뭐 대나무 숲이군요. 아, 그럼. 아니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저 이제 인플루언서 활동을 하면서 느낀 건데 이제 이런 외부 활동이랑 이런 걸 많이 하면서 그게 현업에 도움이 안 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그렇죠. 이제 어쨌든 이슈화가 되고 그다음에 어떤 어젠다를 던지셨으니까 이제 그런 쪽에 이제 쓰임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되고요. 근데 그럼 연금 개혁에 이렇게 가장 크게 공감했던 이유는 뭐였어요? 그러니까 아까 막 이런 그 가입 미납 그러니까 미적용자들이 적용 사각지대 분들에 대한 연민이었던 건지 그러니까 4.16을 하자고 했었던 그 가장 큰 동기 요인이 뭐였어요? 되게 역사 깊은데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저 개인적인 입장을 얘기해야 되는데 전 개인적으로 제 나름대로 퀘션이 있는 거예요. 왜 기금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1200조라고 하는데요. 기금이라는 존재는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온 일종의 부산물이에요. 그리고 많은 국가들 중에서는 기금이라는 걸 갖고 있는 국가가 별로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서부터는 기금이 없어지면 제도가 없어질 것 같은 마치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것에 대한 것이 하나의 어떤 근본이 돼서 마치 아까 말씀하신 젊은 친구들 말씀하신 것처럼 55년도에 기금이 고갈되면은 나 연금 못 받는다라는 것이 계속 생기니까. 네, 맞죠. 거기서부터 왜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하지? 연금의 진정한 찐 그 연금제도에 인볼브된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는 부가가 원래 연금의 국민연금도 처음에는 원래 부가가 기본 철학이었어요. 단지 연금이라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10년 이상 가입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초기에 연금 생겼을 때는 가입한 사람만 있지 당장 받아가실 수 있는 분은 최소한 10년은 숙성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와인도 어차피 10년. 그러니까 10년 동안 그래서 돈이 쌓이는 것이고 그 쌓이는 것이 계속 내는 사람, 그러니까 받아가시는 분들이 내는 사람보다 훨씬 작으니까 계속적으로 기금은 쌓여왔을 뿐이 하나의 어떤 부산물이고 근데 그것이 이제 저희로서는 하나의 큰 복이죠. 큰 복인 게 그런 막대한 기금을 통해서 우리는 운용을 하면서 사실은 이미 추가적인 우리가 수익률을 많이 창출하면서 사실은 저희가 2024년도 아까 수익률 좋다고 말씀하셨지만 24년도에 저희가 약 1200조 원 정도가 쌓여 있어요. 근데 이 1200조 원 중에서 700조 정도가요. 운용 수익률로 쌓은 거예요. 만약에 이게 운용이 그냥 부가시로 줬었다면요. 지금 남아있는 금액은 300몇 조밖에 안 돼요. 다 지급하고 연급하고. 그러면 훨씬 더. 그럼 우리는 이 있는 기금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걸 활용을 해서 이제 저런 거죠. 이제 그 자녀들 입장에서 이제 부모들이 돈 많이 벌어줬으니까 이걸 소비하자가 아니라 그걸 가지고 어디 건물 하나 좋은 거 사서 월세만 제대로 나올 수 있는 건물이 있으면 이 월세로 나중에 생활비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건물은 사실 물려받은 셈이잖아요. 단지 나중에는 월세보다 생활비가 더 많이 쓰이게 될 거니까 그래서 이 건물을 팔아야 되나? 하다가 지금에서의 연금 개혁이라는 부분은 이 월세를 좀 이렇게 높여보자라는 쪽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런 차원이지 자꾸 기금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아무튼 기금만이 제도를 오히려 압도하는 상황
기금이 없어도 연금은 나가는 건데 왜 사람들은 기금이 없어지면 연금제도 사라진다고 생각하냐. 이미 아니 왜 내 돈 못 받는다고 생각할까. 이미 우리나라에서 그 직영연금 받으시는 사람들은 오히려 아무 걱정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무원연금이나 이런 직영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뭐 기금이고 뭐고 그냥 오히려 어차피 나라에서 주는 돈인데 내가 못 받는다는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사는데 그러다 왜 보니까 국민연금만. 그러면서 자꾸 사람들이 바뀌는 생각이 뭐냐면은 국민연금을 마치 개인 저축, 개인 펀드, 마치 개인의 재테크로만 생각하는 건데 이 국민연금 제도라는 건 어느 나라나 있는 국가 사회 보장 제도의 기둥 중에 하나예요. 사실 큰 기둥이 국가가 존재하는 기둥은 크게 전 세 개라고 보거든요. 하나는 사실은 안보, 그죠? 치안 안보. 또 하나가 이런 노후 소득이라던가 일종의 생활권에 대한 생활 보장. 또 하나가 건강보험. 아플 때 치료해준. 이 세 개는 국가가 가져야 될 기본 의무인데 왜 국민연금 기금이 없다고 해서 기금 없으면은 마치 제도 망한다고 하고 기금을 더 쌓아야 돼요라고 하면서 국가가 이렇게 일종의 그 국민들 가입자들에게 책임을 자꾸 넘길까에 대한 부분이 이제 저희의 큰 퀘션이었죠. 그래서 국가는 어떻게 그러면 이 제도에 그 기여할까에 대한 부분이 이제 4.16에서의 일에 대한 부분이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국민연금을 둘러싸고 있는 큰 세 개의 이해관계자가 있죠. 하나는 일단 가입자는 당연한 거고요. 하나는 공단, 그죠? 이거 운영하고 제도하는. 그다음에 이걸 관리해주고 국가 사회 복지 제도로서 가져야 되는 국가가 있는데 현재 그래서 가입자는 이미 그 제도 지속성을 위해서 비록 소진되면은 못 받진 않겠지만은 소진되고 나면 이 조달이 너무너무 나중에 애들한테 힘들 것 같으니까 그래서 조달을 위해서 그래 내가 4% 정도를 더 낼게라고 해서 가입자들은 이미 그 뭐라고 할까 희생 맞아요. 준비하셨어요. 그 500인 그 국민연금 개혁위원회 그 작년 활동도 보면은 공론화위에서도 다 그 부분은 컨펌하셨잖아요. 그렇죠. 컨펌했다는 거는 자신들이 희생하시겠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그것은 모두 다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단의 입장에서도 그를 위해서 그래 지금 재정 축엔 4.5%로 좀 돼 있는 건데 우리가 조금 더 자산 배분이 여러 가지를 통해서 6%까지 우리는 수익률을 내야 할 의무가 있어라는 생각에서 여러 가지 이제 자산 배분이라던가 위험 관리 저희처럼 수탁자 책임 등을 통해서 가상 가치 올리 그런 노력들을 지금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럼 이제 바톤은 이제 국가죠. 너 뭐 할래? 맞아요. 하나의 이제 질문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너희도 좀 재정에 좀 기여 좀 해준다면 미래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무조건적인 어떤 재정에 희생을 하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아까 사각지대를 없앨 수도 있고 미래에는 오히려 지금 미리 돈 넣어놓는 것이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돈 안 내고 있다가 나중에 애 대학 등록금에 대한 부담을 크게 지느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오히려 더 편하게 너희 국가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더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가 있다라는 말인 것이고요. 그래서 저렇게만 그냥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미래에 연금 급여 지출이 보통 아마 GDP의 6에서 7%일 거라고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죠? GDP 6, 7이니까 예산으로 보면은 거의 뭐 아까 현재 기준으로 6%는 150조고 7%는 175조 원입니다. 175조죠. 그것이 한 미래는 어마어마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에 그러면 30%가 거의 30% 돼요. 현재 기준 650조 잡으면 30%. 그런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기금이요. 미래 계속 그러니까 GDP에 저희가 지금 국민연금이 현재 GDP의 40몇 % 정도인데요. 저희가 나중에 이제 좀 더 기금을 이렇게 키우고 운영을 해서 GDP의 100% 정도만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요. 물론 자본시장에서는 좀 골치 아플 테고 뭐 여러 가지 골치 아플 거예요. 그런데 저희도 해외 돌리고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GDP의 100% 정도의 우리가 기금만 쌓아놨다고 치죠. 거기에 매년 수익률 6%만 낼 수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GDP의 100%를 쌓았는데 GDP만큼 쌓았는데 수익률이 6% 나면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긴요. 연금으로 나가는 게 연금으로 나갈 돈을 그걸로 다 조달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죠. 그리고 나갈 수도 있죠. 근데 저희대로 했을 때는 추정이 약 GDP의 140%까지 쌓이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뭐 6% 하면 잉여로 생겨버리겠네요. 5%만 합시다. 그렇죠. 잉여죠.
그게 저희 기본 논리예요. 그러니까 네. 로직적으로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기금의 한 120, 130%까지는 저희가 쌓아만 놓기만 하고 네. 우리 운용 수익률 한 5, 6%만 내주면 진짜 간단한 산수네. 네, 산수예요. 네. 우리 연금으로 앞으로 나가야 될 그 피크 금액이 GDP의 6%라고 잡아도 네, 6, 7% GDP의 잡아도요. 120만 쌓아도 6%면은 내고도 남네요. 그러면 그 남는 것으로 여러 가지 저희는 다른 걸 할 수 있죠. 그렇죠. 그것이 이제 소위 출산 보조부터 시작해서 그런 여러 것이 복지 재정으로 쓸 수 있구나. 굳이 포항에다가 뭐 시추공 안 꽂아도 된다는 거죠. 그러네 진짜 GDP 120%의 국민연금이 정말 대한고래네요. 뭐 진짜. 대한고래 민크고래네 진짜. 이미 대한고래 망한 것 같으니까 대한고래 말고 이제 말고 그거야말로 북해 유전 진정한 같은. 북해 유전이네요 진짜. 사실은 그냥 산술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기금을 원래는 그러니까 원 박사님도 기금 만물 기금 저는 종속론자가 아니고 네, 전 그냥 반대입니다. 연금 제도가 그냥 간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이 416은 어쨌든 기금을 140% 쌓자는 자꾸 방식으로 가니까 되니까. 아주 마음에 드시진 않으시는구나. 근데 그렇게 가야지 저는 문제가 풀릴 거라고 생각하시니까 이제 공감하시는 저는 거죠. 가장 바람직한 사회라고 한다면요. 네. 그런 사회를 꿈꾸는 거죠. 연금 제도는 부가식을 전 꿈꾸긴 해요. 그게 전 부가식으로 꿈꾸는데 내고 받고. 네. 그러니까 밑에 애들이 일해서 네. 납부하는 보험료를 가지고 네. 일하시는 분이 즉각적으로 연결되어지는 네. 사실 그것이 원활하게 되는 사회가 좀 바람직한 사회라는 말이 뭐냐면요. 일단은 그런 사회가 성립된다는 말은 뭐냐면요. 고령화 문제가 없다는 사회가 돼요. 네. 중산 그렇죠. 네, 납부하는 그렇죠. 젊은 친구들이 많은 사회가 되는 것이고요. 맞아요. 이들이 기꺼이 낼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노인들이 같이 부양할 수 있는 세대 간 연대라는 부분이 이루어지는 사회이고요. 네. 그것을 아이들이 보면서 그 세대 간의 연계성을 갖추어지는 유토피아적인 사회거든요. 진짜 유토피아. 근데 문제는 지금 대한민국 정 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문제는 그걸 못하는 사회니까 방법으로서 저는 그래 돈이라도 쌓아놔야 노후에 어차피 그러니까는 행복한 가정은 그렇잖아요. 비록 내가 돈 못 벌어놔도 애들이 막 그 자녀들이 되게 뭐 열심히 잘 돼가지고서 날 부양해주는 그게 제일 행복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맞아요. 자녀들이 비리비리할 것 같고 별로 없고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럴 땐 믿는 것은 내가 돈이라도 많이 쌓아놔야지 애들도 하고 그러지 않을까 사회이기 때문에 차선이긴 해요. 네. 제가 가장 추구하는 사회는 아니더라도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자녀들이 보니까 먹고 살기 힘들 것 같으면 내가 쌓아오는 그 건물로 월세 받으면 너 충분히 살 수 있도록 내 부양도 하면서 하는 사회라면은 GDP의 한 120% 정도만 우리가 기금화를 쌓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좀 같이 기여를 해준다면 나중에 함께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오히려 두고두고 그 후세대로 전이 되면 전이 될수록 쌓여지는 자산에서의 그 부모 세대들 감사하게 생각하는 진짜 그 노르웨이 연금 제도가 그 북해 유전 같은 게 그렇죠. 영구 성장 모델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사실 연금 잘 공부하기 전에는 그런 줄도 몰랐어요. 막 거기서 북해 유전에서 막 저희 시추 프로젝트 이런 거 막 그런 프로젝트를 과거에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나온 그걸로 해가지고 뭐 몇 퍼센트 버는데 이 정도는 정부에 주고 나머지는 계속 불리고 그러니까 거기 맞습니다. 영구 성장 모델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노르웨이 영주권을 어떻게 얻나 이제 이런 게 궁금해졌는데 한국도 솔직히 말하면 나중에 그런 GDP 140%짜리 연금 제도가 있어가지고 한국 영주권을 획득해서 나중에 연금을 받는다 생각하면 외국인이 못 올 것도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뭐 그럴 수도 있죠. 노르웨이가 북해 유전 생기면서부터 그 전에 노르웨이를 되게 모같이 봤었던 스웨덴이 완전히 지금 빈국이 돼서 노르웨이는 쩔쩔매잖아요. 우리라고 뭐 안 되고 있네. 제 말이에요. 그러니까 와 아시아 인구들 다 빨아들일 수도 있겠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물론 그들도 와서 노동력을 행사하면 또 납부하는 거고. 그러면 오히려 그렇죠. 연금의 납부 기반을 더 넓힐 수도 있는 방법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의 방법을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올해 전문위원 올해까지만 하시고 됐으면 좋겠다. 다음에 대선에 나가시면 제가 우리 채널에서 말씀 시원하게 이거 괜히 아니 뭐 아무튼 한번 시원하게 한번 제가 나가면 좀 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회들이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면 좋겠어요. 아직도 지금 국민연금은 현재 규모적으로 절대적으로 1200조라서 세계 3위라고 하지 GDP 대비로는 압도적인 세계
1위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좀 더 키울 수 있는 우린 기금이 있었는데 그 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은 충분하게 생각해 볼 수 있고 거기에 이제 국가의 기여가 있다면 지금과 같은 이런 그 불균형의 문제를 좀 깰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앞으로 제가 사석에서는 저기 원 박사님을 미래 대통령으로 좀 불러서 이해하시길 바라겠고 그러면 이제 실제 대통령들은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그럼요. 뭐 미래니까 뭐 어쨌든 그리고 그 말씀 중요하게 잘하신 것 같은데 마치 기금 고갈되면 연금제도 없어지고 사회보장 시스템 다 없어진 것 같다 해가지고 지금 90년대 이하생 저희 이번에 새로운 편집자를 또 뽑았는데 또 이분이 이 친구가 젊은 친구인데 개인 국민연금은 아예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아예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전 이것도 책에도 그 내용이 있잖아요. 민영 연금 이제 업체들이 공적연금이 사라지거나 소위 가치가 없어져야 자기네가 뜨니까 퇴직연금 운용업체랑 개인연금 운용업체들이 되게 막 부상했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퇴직연금을 토대로 막 공적연금보다 퇴직연금이 좋다면서 푸시하다가 요새 퇴직연금이 힘없다고 느끼니까 개인연금으로 푸시하는 것 같더라고요. 개인연금 자산운용사들이 뭐 이제 한투미래부터 시작해서 이제 삼성까지 쫙 그 개인연금사들이 막 개인연금 펀드 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어마어마하게 푸시를 하고 그러면 특히 이걸 누가 많이 가입했냐면은 저희 40대 주변 친구들 중에서 개인연금 저축이나 개인연금 펀드 가입한 친구 별로 없는데 30대들이 적극 가입을 했더라고요. 그거는 90년대생이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 역시 40대, 50대는 퇴직연금으로 한번 또 속이고 이제 90년대생 30대들은 또 개인연금으로 또 한번 이런 식으로 또 몰고 가는구나. 막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러니까 노인들에 대한 생활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어느 나라나 노인들을 부양하는 거는 이제는 끝났다면은 끝났다고는 쳐도 노인들에 대한 국가 책임은 저는 그게 노인 소득의 기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그 노인들이 젊은 시절 동안에 국가에 낸 세금이 얼만데요. 적립행은 뭐 어마어마할걸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과 산업 경제 지원 이런 것의 발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존중받으셔야 될 부분인데 그분들에 대한 생활을 그들의 많은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으로서 의존시키는 사회는 저는 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고 물론 부가적으로 이것을 기본으로 삼고 기본 생활은 하고 거기에 이제 개인연금, 퇴직연금이 좀 더 뭐라 그럴까요? 크루즈를 이렇게 타시는 거라던가 해외여행 하신다던가 아니면 원하시는 어떤 스포츠카를 산다던가 하는 그런 식에서의 어떤 추구할 수 있는 삶을 바라는 것으로서 가는 것이 저는 좀 건강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어쨌든 오늘 진짜 나와주셔가지고 그 연금 게다가 심지어 수탁자 책임 그 전문의 하시면서 또 엄청 바쁘신데 오늘 또 저희 이제 채부신 보시는 그 구독자를 위해 가지고 이렇게 좋은 내용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뭐 저는 이제 앞으로는 뭐 이제 대통령 왕조 큰일 날 소리를 요즘 같은 이런 요즘 좀 예민하긴 한데 어쨌든 뭐 농담이고 앞으로 어쨌든 감사합니다. 새로운 또 그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 잘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연금제도의 개혁과 관련해서 또 물밑에서 작업들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시는 부분에 일단 미리 감사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가지고요. 네, 좋습니다. 저희 채부심 연금센터는 연금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으로 꾸몄는데요. 또 연금 상담소에서 많은 연금과 관련한 상담 내용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어려운 자리 해주신 원종현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